시작하기 전에 좀 섬세한 계획이 부족했을 거고, 그리고 그거를 아이가 어떤 타협을 하더라도 우리가 밀고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보다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어머님들께서 이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명에는 1부에서는 입시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리고, 2부에서는 각 과목별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학원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전달해 드릴 거예요. 입시 얘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거든요. 특히 지금 중등 학부모님들이시기 때문에 대입 관련된 입시 얘기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입시 얘기를 처음 들으면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저희가 설명회 자주 하고 1년 계획표 나와 있고 하니까 시간 되실 때 자주 참석하셔서 입시 얘기는 자주 들으시면은, 오늘 한 번 듣는다고 해서 입시에 대한 걸 다 아실 수는 없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아까 계획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어머님들께서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계획을 짜거나 할 때 오늘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하면은 정보를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할 때 조금 더 잘 파악하시면서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들으시는 모든 정보를 다 외워야지, 이거 다 알아갈 거야, 나 이거 이해 못했어 라고 굳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어, 제가 지금 김포에서만 학원을 12년째 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이따 소개시켜드릴 입시 전략 원장님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학원에 이제 블로그에 글을 쓰거나 뭐 홍보 글을 쓰거나 그리고 설명회를 하거나 할 때 저희는 뭐 외주나 이제 다른 뭐 업체에 맡기거나 하는 게 일절 없습니다. 다 저희가 이제 글을 쓰고 설명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김포 아이들이 어떻게 대입을 해야 될지 고입을 해야 될지에 맞춰서 저희가 설명회랑 글을 쓰고 있거든요. 저희가 가이드 종이도 한 장 드렸었는데, 저희가 블로그에 정보글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 저희가 쓰고 있으니까 이제 많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집을 하나 드렸죠. 파란색 표지에 자료집 하나 드렸는데 그거는 참고용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PPT를 띄워 드리고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굳이 그 종이를 보면서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소개였습니다. 네, 말로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오늘 일부 입시 관련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해 주실 이제 김영구 원장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학원 입시전략원장 김형근입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설명회 때 제가 제 자랑을 잘 못해가지고 앞에 기획운영 원장이 자랑을 해줬는데 오늘은 안 해주네요. 제가 입시에 대해서 15년 전쯤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공부를 똑같이 하는데 어떤 친구는 결국은 이제 대학에 잘 가기 위한 게 입시니까, 어떤 친구는 똑같이 했는데도 더 잘 가고 어떤 친구는 더 못 가고, 이게 되게 불합리하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입시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이제 대치동에서 한참 그 입학사정관제 있을 때, 학생부 종합 이전에 있을 때 비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했다가 요즘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올바른 방향을 좀 가르쳐 주고 그 방향대로 공부하게 하면, 그러면 이제 애들한테 입시 정보가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입시 정보 연구하고 그렇게 애들한테 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사실은 항상 매번 이런 학부모 설명회 할 때마다 애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재작년부터 재원생 입시 설명회도 쭉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제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설명회를 10시 반 정도나 늦으면 11시 정도에 시작하니까 질문까지 하고 그러면 이제 점심시간이 애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10시에 좀 시작해 봤는데 30분 당겼을 뿐인데 약간 조금 이른 감이 좀 있네요. 그래도 어쨌든 30분 일찍 시작했으니까 여유 있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일단 입시 얘기를 좀 하기 전에 한 가지 짧은 영상 한 개만 보실게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보다가
저랑 좀 비슷하기도 하고 공감도 많이 되고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들이 생각보다 심리 상담 많이 받으러 다니고 자존감이 약한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 되게 진실된 얘기, 뭔지 알지? 진솔 토크 이런 거 하면서 물어봤어. 진짜. 너는 뭔가 가정에서 뭐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이러는데 나 되게 충격받은 말이 있었거든? 나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보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공부를 못하면 뭔가 부모님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맨날 걱정하고 산다는 거야. 근데 그게 뭔가 자신의 어떤 심리적 기제가 된 것 같대. 그런 애들한테 너는 근데 왜 그렇게 못 쉬어? 라고 물어봤으면 그 친구들이 대답을 하는 거야. 내가 쉬면 뭔가 심리적으로 불안해진다. 왜 그런지 봤더니 내가 공부를 잘해서 관심을 얻었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런 걸 못하면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돼버린다는 생각을 하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 생각을 해봤어. 우리 집에선 그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목표가 뭐냐면 그냥 무조건 건강하게 키우기. 잔소리 자는 게 뭐였냐면 다리 꼬고 있으면 다리 꼬지 말라고 진짜 어머니 아버지가 윽박을 지르셨어 진짜. 허리가 이렇게 있으면 허리 펴고 살아라 이거 소리 지르고 밥 안 먹으면 밥을 왜 안 먹냐고 혼나고. 이게 초반이 좀 잘렸는데 서울대 애들이 심리 상담을 많이 받으러 간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제가 서울대 가서 실제로 느낀 거예요. 서울대 가면 이제 뭔가 다 해결될 줄 알고 애들은 맹목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다가 그리고 부모님도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막 몰아쳐서 이제 공부를 시키다가 막상 서울대 갔는데 아이들이 이제 자존감이 떨어지고 우울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목격이 되고 저도 실제로 느꼈었던 거라 서울대 가고 난 다음부터는 과외를 대치동, 뭐 목동 이런 학군지 같은 데서 과외를 좀 많이 했는데요. 애들이 너무 불행해 보였어요. 공부는 되게 잘해요, 일찍. 초등학교 5학년인데 고등학교 2학년 과외를 해달라길래 갔는데 실제로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공부하기 싫어해요. 영어만 3개, 4개 붙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밤 12시, 1시까지 하는 게 실제로 제 눈앞에 펼쳐지니까 그런 거 별로 안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포에 온 거예요. 김포 아이들은 되게 행복해요. 초중 때 되게 행복하죠. 네. 근데 초중 때만 이제 좀 그렇고 이제 고통을 좀 견딜 줄 알아야 되는데 고등학교 3학년까지도 행복한 게 그게 좀 문제인 것 같긴 해요. 막 좀 화가 좀 나요. 네. 어쨌든 입시를 다루니까 입시, 뭐 대학 뭐 이런 것들만 관심 있는 것 같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서울대 사범대 출신으로서 우리나라 좀 교육이 조금은 아이들을 더 행복하게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입시를 얘기해야 되니까 일단 요거는 깔아놓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대입은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서울대에 갈 수가 없죠. 모든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제 경쟁이다라는 사실을 인지를 해야 되는데 중학교 때까지는 이게 아직은 인지가 안 돼요. 왜냐하면 중학교 내신 성적은 아시다시피 절대평가거든요. 이제 90점 넘으면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갖고 계시지만 그 시험 수준이 아주 낮습니다. 다음 설명회는 10시 반에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신청하신 분들이 꽤 많은데 반도 안 차 있어가지고 오늘 설명이 망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시간을 앞당긴 게 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중학생들 대상으로 입시 설명회를 하긴 하지만 결국은 이 입시 설명회가 대입을 위한 설명회잖아요. 그래서 대입에 대해서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 이 정도는 좀 알고 가자라고 하는 느낌으로 준비를 좀 제가 해봤고요. 항상 이 부분을 짧게 하려고 해도 하다 보면 좀 길어지더라고요. 거기 저희가 이제 대입정보 119라고 해서 그 자료집을 좀 넣어드렸어요. 그거를 이제 같이 놓으시고 제가 몇 페이지 같이 한번 봐주실게요 라고 하면은 그걸 좀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페이지 봐달라고 제가 할 때 이걸 저도 같이 보면서 해야 되는데 이걸 놓고 왔네요. 잠시만 갔다 올게요. 대입은 경쟁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인지하고 가야 되는데요. 대부분 이제 학생 입장으로 우리 아이가 어떤 대학을 갈까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 어떤 아이들을 뽑을 것인가 요거를 좀 정확하게 아셔야 목적에 맞는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안타까운 건 이제 목적이 맞지 않는 공부를 열심히 시키시긴 하고 애들도 열심히 하긴 하는데 공부한 게 나중에 성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대입의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 변별력입니다. 변별력이라고 하는 건 어떤 학생을 더 우수하다고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우수한 학생을 뽑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요게 이제 변별력인데요.
그걸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대입 선발 요소 5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고요. 첫 번째가 이제 내신 성적입니다. 고등학교 내신은 중학교 내신이랑 차원이 다릅니다. 요게 중간고사를 보자마자 자기 이제 레코드가 찍히는 거예요. 그 어떤 포인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포인트가 쭉 찍히고 쌓여서 그걸 가지고 대학에 가는 겁니다. 근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우리 그 김포 학생들은 너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겨울방학에 뭐 어디 여행 가고 놀고 좀 하다 보면 금방 고등학교 생활 딱 들이닥치거든요. 스트레스를 엄청 받습니다. 첫 시험에 보통 다 망해요. 네. 그러고 나서 정신 차리면은 이제 눈 떠보면 고3입니다. 그래서 요걸 좀 정확하게 아시는 게 중학교 때부터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학교 성적이고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교내 활동, 학교에서 이제 평가하는 건데요. 생활기록부, 학교 생활기록부 아시죠? 학생부 또는 생기부라고 줄여서 이제 얘기하는, 거기에 이제 교과 활동하고 비교과 활동 이렇게 있는데, 보통 퉁쳐서 1번은 교과, 2번은 비교과 이렇게만 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셔도 무방하고요. 앞에 있는 교과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이 90점이다. 이렇게 나와서 뭐 원점수, 표준 편차 이렇게 이제 기록되는데, 그거 말고 밑에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국어 선생님이 얘가 한 활동들, 학교에서 수업 때 보여준 태도나 발표, 보고서 등등을 통해서 얘의 역량을 파악해서 적어주는 겁니다. 국어 선생님의 주관이 좀 드러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 중에 하나예요. 1번과 2번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1번은 정량 평가고요. 2번은 정성 평가입니다. 정량 평가는 양을 측정하는 거예요. 수치가 있는 거고요. 정성 평가는 수치가 없고 평가자의 주관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3번은 수능 전국 단위 시험이죠. 아직까지 수능의 영향력은 유지되고 있고요. 그다음 논술과 면접은 대학별 고사라고 해서 서울대에서는 논술을 보겠다, 뭐 면접을 보겠다라고 해가지고 서울대 한 대학교의 이제 입학사정관 선발자가 이제 뽑는 거죠. 평가해가지고. 자, 그 이 5가지 선발 요소 중에서 이제 대입 전형들을 뭐 1000개가 넘는 전형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압축하면 총 4가지 정도로 뽑아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중심 전형, 원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교과 중심, 근데 그냥 교과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은 교과 성적과 비교과를 함께 본다, 종합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의미의 종합인데요. 평가 방식이 다릅니다. 얘는 정량이고 얘는 정성평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시에서 논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시에서 수능. 수시하고 정시는 모집 시기고요. 수능 이후에 이제 모집을 하면 정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 학생들이 이걸 눈여겨보시면서요, 우리 학생은 어떤 평가에 좀 맞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오늘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만 언급을 하고 가면, 똑같은 내신 2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 학생이 1학년 때 3등급, 2학년 때 2등급, 3학년 때 1등급이다. 뭐 상승곡선을 그렸다라고 하면 평균 222인 학생보다 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이게 이제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계공학과에 지원했는데 이 친구는 물리를 선택을 안 했다라고 하면 기계공학과에서 잘할 만한 의지가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은 그런 거 싹 다 무시하고요. 그냥 점수예요. 이제 김포고 2.5등급 굉장히 잘한 거거든요. 김포고 내신 2.5등급 평균 3년 동안. 그런데 양곡고 1.5등급이 있으면 1.5등급이 훨씬 위에요. 교과 전형에서는. 이 교과 전형에서 일반고하고 특목고하고의 유불리가 생기는 거예요. 일반고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게 교과 전형입니다. 자, 대입 4대 전형을 모집 인원으로 하면요, 대략적으로 현행 수능이 한 40%, 학생부 종합이랑 교과, 이게 이제 수시가
수시 학생부 전형이 한 45%, 논술 전형 뭐 8에서 9% 사이 그 정도 인원인데요. 일반고에 가장 유리한 전형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요게 아니면 학교 선택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갈 수만 있으면 최대한 옛날처럼 특목고 자사고에 가려고 노력하면 되는데 특목 자사고에 갈 수 있는 학생들이 일부러 일반고에 갑니다. 왜냐면 일반고에서 내신을 잘 따가지고 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는 게 상대적으로 좀 쉽기 때문이죠. 자료집 1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요번에는 왜 이렇게 했냐면요. 그전에는 그냥 딱딱 설명드렸는데 나중에 아직 입시를 한참 앞두고 있으니까 입시가 계속 변화할 거잖아요. 입시 자료가 있으면 스스로 이제 어머님들이 파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좀 준비해 봤고요. 자, 19페이지에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만 제가 중심적으로 다룰 건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 해서 첫 번째 문단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전체적으로 완화하는 추세이지만 일부 강화하는 대학도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꼭 아셔야 되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대부분 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둡니다. 상위권 대학 기준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김포고하고 양곡고의 전반적인 학생의 수준 차이는 고려가 안 되는 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잖아요. 그래서 전국 단위 기준인 수능 성적에서 최저 요 정도는 맞춰야 그래야 내가 너네 학교의 내신을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입니다. 근데 제가 김포에 올 때부터 이걸 되게 강조했는데요. 김포 학생들은 전교 1등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을 못 시켜서 그래서 대학에 못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전부터 너무 많았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분위기 좋은 좋은 학교를 가려고 하는 경향도 생긴 건데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마인드를 가지고 쉽게 내신 딸 수 있는 학교에 가서 방학 때마다 수능 대비를 한다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사실 수능 그냥 정시에서 수능으로 대학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낮은 점수로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유용한데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미리 생각 안 하고 한 고2, 고3 때쯤 뒤늦게 아니까 그때 수능 대비하면 수능 최저 못 맞추는 애들이 많은 거죠. 자, 어쨌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첫 번째 키워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입니다. 예전에는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한양대, 그러니까 좋은 대학교잖아요. 서울대 다음에 서성한 이렇게 있는 한양대학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었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그러니까 전국의 전교 1등들이 전부 다 한양대를 지원하는 겁니다. 수능 최저를 못 맞춰도 되니까. 그래서 서울대, 연고대 떨어지면 그래도 한양대로도 가는 그런 전형이었는데 올해 입시부터 한양대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생겼어요. 연세대도 생겼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지금 완화되거나 강화됐다라고 하는 건 학력 기준 자체가 얼마나 더 어려워졌냐, 맞추기 어려워졌냐 요거고요. 근데 지금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저기 아래 맨 마지막 줄 보시겠어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활용하는 대학은 증가하였다.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앞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필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제가 여기에서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대입 앞에서 이제 위에서 5번째 줄 보시면요. 2025 대입부터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학교가 증가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생부 기록을 좀 많이 보기 때문에 그동안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을 안 했어요. 근데 왜 이게 적용하게 됐냐면 공정성 강화 방안 때문에 자기소개서도 없애고 여러 가지 이제 학생부 관련해서 학생이 이제 드러낼 수 있는 자료가 없어졌기 때문에 학생부 담임 선생님이 적어주는 생특하고 교과 선생님이 적어주는 그런 이제 세특하고 요 두 가지를 메인으로 이제 보다 보니까 별로 평가할 요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함께 두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요소의 변화 세 번째 문단의 마지막 줄. 예전에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등등의 평가 요소로 이제 나눠져 있었는데 학업 역량 여기에다 밑줄 쳐주시면 좋습니다.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요걸로 개편했어요. 요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아직도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뭐 발표할 때 진로랑 관련 지어서 써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세요. 옛날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자기 진로를 정해서 그거랑 관련 있는 내용으로 억지로 엮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 보니까 학생부를 그렇게 한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바꾼 거예요. 여기에서 진로 역량은 그 전에 전공 적합성이랑은 다릅니다. 전공 적합성 하니까 왠지 기계공학과 갈 건데 나는 미리 이제 기계공학과에 관련된 그런 연구를 하겠어. 이런 식으로 접근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진로 역량이라고 해서 내가 만약에 기계공학 계열 쪽으로 갔을 때 공부해야 될 물리 과목을 고등학교 때 안 했다라고 하면 진로 역량이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긴 하지만 꿈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얼만큼 했는지 결국은 진로 역량은 학업 역량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그 꿈을 오랫동안 꿨는지는 대학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요 정도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내신 성적을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자, 그 다음 31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제가 오늘은 학생부 교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뒤에서 얘기한 대입 변화에서도 여전히 학생부 교과 전형은 유지가 될 거거든요. 요걸 기본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제가 특목 자사고에 대한 문의도 많이 하시지만 특목 자사고는 그냥 갈 수 있다라고 해서 단순히 가서 유리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가서 거기에서도 내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저는 추천을 해요. 그런 게 아니면 대부분 다 일반고 가는 게 유리하거든요. 일반고에서 가장 유리한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런 게 중요하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31페이지 보시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실질 경쟁률 예시가 보일 겁니다. 표에 아랫부분에. 거기에 보시면요. 가톨릭대가 경영학과는 12명 모집에 115명 지원해서 경쟁률이 9.58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경쟁률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충원율은 이제 다른 학교로 빠져나가서 채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최저 충족률 요거를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저 충족률. 요게 수능 최저를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얼마나 충족을 많이 했느냐 요거예요. 요게 지금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못 맞춰가지고 떨어지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최근에 좀 완화하는 추세여가지고 보시면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80.9% 충족했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한 20%는 내신 성적이 좋았어도 수능을 못 봐서 떨어진 겁니다. 근데 요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2합 7이에요. 2합 7이라는 얘기는 두 개의 영역에서 등급의 합이 7이면 된답니다. 그러면 국어, 영어 3등급, 4등급 받으면 그러면 충족하는 거예요. 너무 쉽거든요. 근데도 떨어진 애들이 20%나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56.5% 한 반절 가까이가 떨어졌죠. 수능 최저를 충족 못했고 의대 수능 최저 충족률 35.0% 반 이상이 수능 최저를 충족 못합니다. 고려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아마 4합 5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네 가지 영역에서 2등급이 한 개만 이제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의대를 정시로 뚫으려면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합니다. 거의 만점 수준으로 가야 돼요. 근데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예를 들면 1점 초반대 1.2 이내가 나오고 수능 최저에서 한 과목에서만 삐끗해서 2등급 받았다. 그러면 이제 고려대 의대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자유전공도 3합 7이기 때문에 최저 충족률이 좀 높은 편인데요. 높다고 얘기하지만 그 뒤에 실질 경쟁률을 체크해 보시면은 아까 앞에 있는 경쟁률보다 확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려대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 경쟁률이 21.6%에서 실질 경쟁률은 7.6대 1로 확 줄어들어요. 자,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추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거는 미리미리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35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35페이지 이거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학생부 교과 전형을 설명드리면요. 제가 이제 34페이지 마지막부터 좀 봐주세요.
학생부 100% 전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갈 건데요. 오늘은 학생부 100% 전형, 그러니까 입시를 제대로 공부를 안 하는 이제 강사들은 교과 성적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기에만 해당하는 전형입니다. 학생부 100%라고 되어 있을 때.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해서 내신 성적만 가지고 보는 건 아니에요. 내신 성적 플러스 수능 최저학력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뒤에 이제 35페이지 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교과 전형에 탈을 쓴 면접으로 평가하는 학생부 플러스 면접 전형이 있습니다. 이 면접 전형은 교과 성적이 동일한 애들 따닥따닥 붙어 있을 때 면접으로 뒤집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면접 대비를 이제 따로 잘 해서 자기 얘기를 잘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자기 내신이 조금 낮아도 지원하면 좀 역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전형이고요. 더 중요한 건 밑에 3번에 학생부 서류 정성평가, 여기에 한번 밑줄 한번 쳐봐 주세요. 이 정성평가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학생부 종합전형에 정성평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성격이 있는 겁니다. 학종의 성격이 있어요. 학생부 교과 중심 전형이다 이렇게 해놓고, 이거 왜 그러냐면 교과를 좀 늘려라 라고 정부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로 뽑는 인원은 늘려놓고 거기에서 나는 교과로만 보진 못하겠다, 너네 학교 내신만 신뢰하지 못하겠다 해서 학생부를 조금 더 천천히 학종처럼 들여다보는 그런 전형이 정성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단은 내신 성적 가지고 수능 최저와 함께 갈 수 있는 게 가장 편하긴 한데요. 자기가 어떤 활동을 하는데 조금 더 관심이 있고 적극적으로 학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은 내신 성적을 받아놓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발표, 보고서 등등. 그런 마인드를 이제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입시에서 더 이제 강력한 무기를 가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6에서 37페이지, 38페이지까지 좀 보여드릴 텐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끝났습니다. 여기가 끝입니다. 약간 수업하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학교 라인을 보시면 다들 아시죠? 서울대가 혼자 이제 맨 위에 있고, 연세대, 고려대 같은 라인, 그 다음에 서성한 같은 라인,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중경외시 같은 라인, 건국대, 동국대, 홍대, 건동홍 같은 라인 이렇게 돼 있고요. 서울대는 학생부 교과 100% 전형이 없습니다. 서울대를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 1학년 때부터 학교 활동에도 신경을 써야 돼요. 내신도 잘 받아야 되지만. 근데 연세대, 고려대 둘 중에서 연세대는 학생부 교과 100%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학생부 교과 100%로 바뀌었어요. 여기 가나다 순인데요. 맨 처음에 이제 고려대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36페이지 한 6번째. 하나, 둘, 셋. 고려대 보이시죠? 거기에 보시면 고려대는 학교 추천돼 있는데 학교에서 이제 한 10등? 몇 %까지만 제한해 놓는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인문자연 모집 단위는 이건 대학교의 모집 단위예요. 학교의 인문계, 자연계는 의미가 없고요. 고등학교에. 대학교에 이제 전공의 모집 단위가 인문이냐 자연이냐 이걸 의미하는 거고요. 교과 80에 서류 20 동그라미 쳐주시겠어요? 완전히 다른 전형이에요. 고려대는 서류를 보기 때문에 학교 활동을 안 했다, 전혀 신경을 안 썼다라고 하면은 내신 성적이 좋아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학교인데, 같은 라인에 있는 연세대를 보시면요. 연세대는 37페이지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연세대 추천형 교과 100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라인에서 내가 학교 활동을 안 했다, 내신 성적은 좋은데 수능 최저 맞출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연세대 쓰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원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간 관계상 이제 다 살펴서 보시면 서성한도 마찬가지인데, 서성한은 지금 전부 다 교과 100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 37페이지 맨 위쪽에 서강대 보시면 교과 90 플러스 출결 1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출결은 서류가 아닙니다. 무단지각, 무단결석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네. 서류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교과 100에 가깝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는 건데, 이제 이따가 보시면 중경외시, 그 다음에 건동홍 함께 보시면 건동홍 정도 내려오면 서류를 좀 더 많이 봐요. 왜냐면 애매해지거든요.
내신이 아주 높은 그런 학생들은 위쪽 학교들에 다 붙어버리기 때문에 내신이 좀 낮아도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좀 많이 보는 겁니다. 근데 그 라인에 교과 100인 학교가 반드시 한 개씩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활동을 하고 싶지 않고 거기에 약한 친구들은 그걸 억지로 시키는 것보다 그냥 공부를 제대로 역량을 미리 갖출 수 있게 공부를 제대로 시키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근데 입시 컨설팅 회사들은 이런 거 얘기를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조건 다 학종을 대비해야 된다. 애들 서류부터 이제 잘 꾸며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야지 이제 자기 회사를 이용하니까 그렇겠죠. 자, 그 다음 이제 간단하게 입시제도 개편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유용한데요. 항상 이제 대기업에서 발행하는 자료인데 그 앞에 타이틀이 대입정보 119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입정보 119가 매년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 자녀가 이제 입시할 때 그때 이제 계속 확인해 보시면서 목표하는 대학의 전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은 그러면 이제 좀 더 수월하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능이 통합 체제로 회기라고 했는데요. 회기가 언제적으로 돌아가냐면요. 제가 사실은 원래 이제 01학번이었거든요. 네, 인하대 공대 갔다가 다시 재수해가지고 서울대 사범대 07학번으로 갔거든요. 근데 01학번 체제가 그때가 사회과학을 다 봤어요. 사탐하고 과탐하고. 이제 인문계, 뭐 자연계 할 것 없이 다 사탐 과탐을 다 봤는데 그때로 회귀하는 겁니다. 조금 다른 건 뭐냐면요. 수학 범위가 확 줄어들었어요. 이게 제가 왜 확이라고 얘기하냐면 이과 선호도가 지금 높은 현실에서 이과 애들이 대부분 다 선택해야 하는 미적분과 기하가 아예 빠져버렸습니다. 문과 애들이 대부분 선택하는 확률과 통계만 남았어요. 이게 확정돼 버렸습니다. 사실 좀 어이가 없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미적분이 여기에 있는 미적분 1은요. 이름만 미적분 1인 거고요. 기존에 지금 현행 수학 2하고 같은 겁니다. 여기 있는 선택 과목의 미적분하고 기하가 빠졌어요. 그래서 수학에 이제 뭐 부담이 덜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부담이 덜해진 건 아니에요. 어차피 이 시험 가지고 1등부터 이제 뭐 꼴등까지 나눌 거거든요. 변별력은 유지가 될 겁니다. 선택 과목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공통 과목에서도 애들이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충분히 지금보다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면 공통 과목에서도 충분히 어렵게 만들 수 있고요. 확률과 통계 중에서 저도 이제 수학을 좋아해서 잠깐 자랑을 하면 저도 수능 때 유일하게 만점 맞은 게 수학이에요. 만점을 맞았는데요. 확률과 통계 중에서 통계는 안 어려운데 확률은 어렵게 내면 되게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별력은 충분히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랑 과학을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게 저는 좀 충격적이긴 했는데요.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4과목을 선택하게 하는 지금 기존의 체제에서 얘네들을 다 섞어놓은, 그리고 섞어놓은 것 중에도 약간 기초만 다루는 고1 과정인 통합과학, 통합사회를 수능 때, 고3 수능 때 본다는 게 확정돼 버렸어요. 대신 근데 다 보는 거죠. 다 봐서 좀 어려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난이도 자체를 올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충분히. 근데 여러 가지를 보면 난이도가 조금 낮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를 다 잘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더 변별력을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기존에 너무 나는 수학이 싫어, 과학이 싫어, 이렇게 해서 싫어서 아예 공부를 시도조차 안 했던 애들이 이 현행 입시제도에서는 좀 불리하게 될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조금 골고루 좀 공부를 하면 좋은데 뒤에 가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지금 강조를 드리면 이런 거 가지고 사교육에서 이제 과학 지금부터 빨리빨리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아니고요. 중학교 때는 국어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국어를 가지고 독해력을 키워서 사회과학 교과서를 자기가 직접 읽고 요약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게 그게 우선이고요. 그게 어느 정도 됐을 때 사회는 선행할 필요 없고요. 과학도 전부 다 선행할 필요 없고요. 물리 정도만 선행하면 좋습니다. 네. 왜냐면 나머지 과목들은 과학에서 생명이나 뭐 화학이나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외워야 될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중학교 때 열심히 외워가지고 선행했는데 고등학교 가면 다 까먹어요. 네. 다 까먹기 때문에 안 까먹을 수 있는 선행하면 괜찮긴 한데
그게 아니라면 물리 정도만 학교 내신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진짜 역량을 키우는 그런 공부를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시면 좋습니다. 내신이 이게 이제 큰 변화긴 한데요. 5등급제 말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교육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사교육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저희 아들, 딸이 있는데 사교육 시키거든요. 학교 교육이 부족하니까 사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사교육이 아무래도 이익단체다 보니까 이렇게 가면 돈을 추구하게 되면 이런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자꾸 내신이 5등급제니까 변별력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특목 자사고 가야 됩니다. 특목 자사고 대비반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가기가 쉽거든요. 요거를 좀 경계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내신이 5등급제라고 하더라도 변별력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저는 고교학점제로 바뀐다고 했을 때 진짜 심각했어요. 준비가 아직 안 됐는데 모든 과목들을 다 절대평가하겠다니. 취지는 좋은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다행히 상대평가를 유지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기존까지 외쳐왔던 게 고교학점제, 절대평가 이렇게 외쳐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중간에 좀 약간 완화해서 선진국들을 다 5등급제로 한다 해서 뿅 한 게 요 대신 5등급제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어떤 함정이 있냐면요. 5등급제에서 1등급이 쉬워 보이시나요? 요게 전체 300명 중 전교 30등이에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유 있게 1, 2등급 사이에 있던 10등에서 15등 사이에 있던 친구들은 여유 있게 받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1등급에서 31등 했다. 그럼 2등급 되는 거잖아요. 2등급은 기존의 4등급이랑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요. 31등이 101등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고요. 그게 오히려 더 부담이 증가한 겁니다.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어떤 함정이 있냐면 원래 지금 현행 체제에서 진로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진로 선택 과목 절대평가로 유지되는 것까지 전부 다 5등급제로 바꿔버렸어요. 그럼 그거 선택한 애들은 전교생 중에 일부인데 그 중에서 또 10%가 1등급이기 때문에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변별력이 확 떨어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르거나 사기꾼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이제 어디에서 약간 문제가 생기냐면요. 최상위권에서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의대, 뭐 치대, 한의대 그 정도의 입시에서는 일반고에서 대부분 다 1점 극초반에 있거든요. 근데 극초반에 있던 애들이 지금 1등급이 10%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인원이 아무래도 더 증가할 거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대학교에서는 조금 더 다른 요소들을 끼워 넣을 거예요.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직은 명확하게 모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 조금 주목하긴 해야 되는데요. 요거를 제가 대입 개편한 시한 때부터 눈여겨봤는데 확정을 해버렸어요. 교육부에서 밀어붙이겠다. 그래서 먼저 교사 연수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면 거의 이제 확정되는 거거든요. 논서 수령 평가가 이제 확대된다. 근데 요것도 경계하셔야 될 게 그래서 논서 수령 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고 토론 논술, 독서 토론 논술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거 아니고 이따 얘기하겠지만 독해 능력, 문해 능력을 키우시면 됩니다. 독해 능력, 문해 능력을 키우시면 돼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보는 논서 수령은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점수를 깎을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수행평가에서도 이미 지금 학교 현장에서 있는 일인데 그것에 이제 평가를 조금 더 확장하겠다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필고사 잘 보는 것보다 그 수행평가를 잘 보는 학생을 점수를 더 높게 주겠다. 이 정도 느낌이라고 지금은 보시면 돼요. 그 수행평가를 못 보는 학생들의 첫 번째는 수행평가에서 내는 그 문제의 출제 기준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본적인 문장을 만들 줄 몰라요. 그 두 가지가 제일 큰데 문장 연습은 조금만 시켜도 돼요. 틀에 맞춰서 하면 되니까. 근데 제시문을 이해하고 분석해서 그 조건을 명확하게 이제 논서 수령에 녹여낼 수 있는 이 능력은 좀 더 오래
오래 다듬어야 되는 능력인 거고요. 요즘 아이들이 가장 등한시하는 국어 공부, 요거를 조금 더 신경 써서 밀도 있게 하면 되는 거지, 따로 뭐 논서 수령 평가 대비 수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메인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조금 저는 잘못된 방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대입에 어떤 변화가 유지되냐. 정시, 수능 중심 전형은 그냥 짚고만 넘어갈게요. 지금도 수능에서 변별력을 이제 갖추기에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는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울대에서도 정시에서 서류를 약간씩 보고 있어요. 정성평가. 서류 아까 정성평가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한 100% 수능 성적으로만 갔던 그런 학교들이 90%는 수능 성적으로 하고, 동점자들 같은 경우에는 서류로 좀 역전이 가능한, 따닥따닥 몰려있을 때 그런 이제 서류의 영향력이 다소 증가해 가는 경영인데요. 이과에서는 심화수학이 폐지돼 버렸기 때문에, 심화수학 얘기가 나오다가 폐지돼 버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5번의 대학의 자율성 강화, 선발 자율성 강화랑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능의 변별력이 수학 쪽으로는 조금 약해졌다라고 평가를 하면, 그럼 대학교에서 다른 거 보든지, 어차피 내신에 미적분 어차피 공부해야 되니까 성적 나오잖아,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서류를 조금 더 보거나 학생부를 좀 보거나, 정시에서 100%가 아닌 전형들이 조금씩 생겨날 확률이 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희는 일단 일반고에 간다고 하면 웬만하면 정시로 승부하는 것보다는 그 전에 수능 최저 정도만 활용해가지고 수시에서 승부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긴 합니다. 자, 학생부 교과인데요. 이게 이제 저도 중립적으로 얘기해야 되니까 가능성에 대해서 두 가지 다 말씀을 드릴게요. 변별력이 확 떨어졌다, 이거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변별력이 유지된다고 하면은 현행 교과, 학생부 교과도 지금 학생부 교과 100%가 있고, 면접이 있고, 그 다음에 정성평가 서류를 같이 혼합해서 보는 전형이 이미 있거든요. 이런 게 살짝 더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로 보완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좀 더 수능에 대해서는 특히 대비를 좀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원래 고교 학점제가 추구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더 막 확대를 하려고 했다가 이제 여론에 밀려서 상대평가로 다시 이제 전환하면서 기존이랑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좀 애매하긴 한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나중에 학생들한테 알려줄게요. 논술도 지금 약간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보이는 게, 고려대가 논술을 폐지했다가 다시 올해 부활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논술 전형을 생각할 때는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요 5번이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금의 기조를 유지하는 선에서 복합적인 전형이 증가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요거를 너무 또 걱정하셔서 수능도 대비해야 되고, 뭐 학생부 기록도 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교과도 챙겨야 되고, 사회과학 다 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 너무 힘들겠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안 그래요. 그냥 방향을 다르게 제대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대학에서 이제 우수한 학생이라고 선발 생각 평가를 하게 되는 건 유지가 될 겁니다. 자,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항상 이제 입시를 많이 설명드리면 저는 약간 이 입시 정보를 들으면 뭔가 고급 정보여가지고 우리 아이가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고 오실까봐 좀 불안한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정보 자체가 뭔가 만들어주는 건 아니고, 공부를 이제 그 방향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국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더 중요해졌어요. 이제 수능에서 통합 선택 과목이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으로 굳이 나뉘었어요. 나눴다가 다시 통합했는데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건 언어와 매체 중에서 문법입니다. 국어 문법을 어려워하는데, 그 어려워하는 걸 피하려고 화법과 작문을 선택했던 친구들이 이제는 피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고요. 논서 수령 평가 대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따로 무슨 대비를 뭐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고, 독해 능력, 문해 능력, 근본적인 이제 추론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전부 다 능력 중심의 학습을 시키셔야 됩니다. AI 활용 능력, 아까 이제 잠깐 기획운영 원장이 챗GPT를 얘기를 했는데요. 챗GPT가 똑똑해요. 질문을 얼마나 똑똑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정교한 답을 내어줍니다. 근데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건 그냥 이거 모르겠어요, 이런 수준의 질문이 아니라, 질문해서
제시된 글을 제대로 독해하고 거기에서 포인트를 잡아서 또다시 질문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읽고 깊게 생각해서 그 부분에 이제 본질을 꿰뚫는 그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걸 키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렵게 와닿으실 수 있으니까 비문학 독해 훈련하시면 됩니다. 비문학 독해. 책을 많이 읽으면 되긴 하는데 뭐 소설 많이 읽는다고 해서 고난도 지문을 뚫어낼 수 있는 힘은 안 생기거든요. 비문학 독해에 대한 훈련을 중학교 때부터는 차근차근 하면 되는데요. 이따가 뒤에서 조금 더 공부 방법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수학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진 거는 그 과학에 대해서 과학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과학이 통합과학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수학이 좀 더 중요하다. 그 정도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처럼 쭉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왜냐면 대치동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미적분까지 선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포에서는 미적분까지 선행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거기까지 안 하셨을 테니까. 네, 그래서 확률과 통계를 굳이 이제 선행을 한다고 하면 진짜로 자기가 이제 학생이 뛰어나서 수원수투까지 다 했다라고 하면 미적 말고 확률과 통계 살짝 발 담궈서 선행하는 정도? 그 정도 하면 되는데요. 선행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의 중요성이 이제 유지가 됐는데 이게 내신 1등급 받고 수능 최저 할 때 절대평가기 때문에 이제 꼭 써먹어야 돼요, 영어를. 이게 가장 똑같은 시간 대비해서 결과를 내기가 좋거든요. 근데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요겁니다. AI가 챗GPT 같은 경우에 다 이제 미국 애들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한글로 질문해가지고 한글을 영어로 번역해서 걔가 이해하는 것보다 영어를 잘 써서 질문을 하면 훨씬 더 정교한 답을 내줘요. 그러니까 번역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일상 회화는 그냥 지금 어플 같은 거 해도 의사소통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잖아요.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인 이제 질문을 해서 AI를 통해서 더 뛰어난 결과물을 얻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앞으로 중요해질 세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영어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화보다 지금 얘기하는 읽기, 쓰기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강화를 하면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학 살짝 넣어놨는데 이거 절대로 과학 선행해야 된다 해가지고 암기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원리 이해 중심의 학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국어랑 같이 연관해가지고 하면 좋아요. 자, 이제 그러면 공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